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정권사 직원 김모 씨가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 와서 하드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만난 일이 있죠. 제가 퇴근하면서 얼굴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위기를 함께했던 청와대 특감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인걸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반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위에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예.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 증거 인멸 의혹 얘기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 그리고 이인걸 변호사, 증권사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증거인멸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저 증권사 직원의 진술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검찰 발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려졌다, 뭐 이렇게 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는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증권사 PB 김 씨, 저 사람은 스모킹 건일 거다. 저 입에서 어마어마한 진술과 가장 중요한 진술과 물적 증거들 다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상. 또 어쨌든 이번에도 증권사 저 PB였던 자산관리 저 김 씨 입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저게 뭐 달력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7일 날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그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28일 날 자택의 PCN의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입니다. 31일 날 동양대 PC가 반출이 된 건데, 저 첫 압수수색하기 즈음에 바로 전에 일단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집에서 정경심 교수, 동생의 정모 씨, 이인걸 변호사, 본인 이렇게 모여서 이 증거 인멸에 관한 회의들을 했었다라는 게 저 한투에 있는 김모 씨의 진술이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화면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요 즈음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압수수색 즈음에서 전후로 증거 인멸 회의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가 만약에 정말 증거 인멸 대책회의에 변호사도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참 모르겠는데, 저는 증거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바른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변호사는 두 가지 지위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사실 공익의 대변자라고 변호사법에 돼 있거든요. 공익의 대변자. 공익의 대변자이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적인 거죠. 공익의 대변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죠. 이건 범죄인데 라는 거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면 이거를 검찰에 그냥 싹 가져가게 놔두면 우리 의뢰인이 다칠 건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하는 지점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이익도 좋지만 그래도 변호사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저라면 저 당시 어떻게 했을까? 물론 검찰에 자진적으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갖다 주진 않겠지만, 저렇게까지 인멸하는 범죄, 저게 범죄라고 하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화면 같이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짚어봤던 내용이 증거인멸 대책회의가 첫 번째 수상한 움직임, 두 번째가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세 번째가 동양대 영주를 내려가서 PC 반출한 거라면 첫 번째 얘기를 지금 해본 거고요.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8월 28일 얘기요. 조국 장관은 아내의 증거인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조국 장관은 수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정권사 직원 김모 씨가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 와서 하드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만난 일이 있죠. 제가 퇴근하면서 얼굴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했을 때 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한 건 없다고 했잖아요. 조국 장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쨌든 왜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뭘 하는지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게 암묵적으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8월 27일 날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웅동학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빠진 곳이 있다면 조국 장관 부부의 자택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은 제외가 됐었죠.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 날 증권사 직원이 방배동에 조국 장관 자택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드를 교체하고 있던 가운데 조국 장관이 퇴근해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한다는 게 바로 증권사 직원의 진술이에요. 그렇다면 증권사 직원이 집에 왔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모든 것이 빠지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도와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장혜철 변호사님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조국 장관과 아들 저녁 식사 포장을 구매했는데 이 증권사 조국 장관과 단둘이 식사를 한 사실도 밝혀놨어요. 이걸로 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8월 30일에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 이인걸 변호사 등이 이른바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조국 장관과 아들이 먹을 설렁탕 좀 사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전 이런 부탁을 증권사 직원에게 하는 것부터가 일단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설렁탕 사왔는데 조국 장관 아들은 편의점에서 밥 먹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집안에 조국 장관과 증권사 직원 두 사람만 같이 설렁탕 마주보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이번에 사모펀드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 말만 했을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이 증권사 직원이 왜 설렁탕 사서 우리 집에 오는지 왜 계속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지 이게 안 궁금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요새 요 며칠 저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저희 서재 컴퓨터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김모 씨가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고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설렁탕 사들고 우리 집에 오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결국 검찰은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7일 이른바 얘기하는 증거인멸 대책회의 28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그리고 지금 31일 그날로 가볼게요. D-Day라고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증거를 건네고 영주에 가자고 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동양대 PC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동양대 PC에서 조국 장관의 부산대 의전을 냈던 그 동양대 표창장 그거에 대한 파일들은 다 동양대 PC에서 나온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사모펀드에 관한 것들이 나왔는지 그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좀 수사보안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중요한 동양대 PC가 그만큼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 보면 일하려고 업무에 필요해가지고 컴퓨터 가지러 간다는데 아니,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그냥 아무 때나 가지러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오늘이 D-Day라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샥 내려가겠어요. 그날도 아침에 자, 오늘 D-Day니까 오늘 밤에 가자. 이렇게까지 업무에 쓸 PC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PC가
굉장히 정경심 교수한테는 숨겨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검찰이 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동양대 PC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증권사 직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거거든요. 증권사 PB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시킵니까? 뭐 10억을 그냥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증권회사 이용하니까 내 자산을 좀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 증권사 저 직원을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변호사와 같이 참석을 시켰다는 것 보면 저 증권사 직원이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예. 저 사모펀드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증권사 PB가 일개 증권사 내 재산에 관련한 자산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저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영주에 있는 PC를 가지러 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걸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증권사 PB가 검찰의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굉장한 많은 어떤 정경심 교수에게 아플 수 있는 진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날 정경심 교수와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로 향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권사 직원이 동행했다는 바로 그 날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갔다. 이 얘기가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조수진 부장. 네. 채널A 단독 보도인데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 김모 씨와 함께 영주 동양대로 갔잖아요. 네. 근데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부부 사이 통화를 했는데 자산관리인이 봤을 땐 왜 가는지 영주에 뭐를 하러 가는지 조국 장관이 전혀 묻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8월 31일 날 밤늦게 동양대 연구실까지 가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과 2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은 동양대 연구실에 가고 있다. 증권사 직원 누구 알죠? 함께 가고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밤중에 경북 영주까지 가는 아내 왜 가느냐라고 안 물어봤어요. 제가 한 전직 고검장이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은 거 가능성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뭐와 첫째는 뭡니까? 예. 부부가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네. 2번째는 네. 왜 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싱크를 들어보셨다시피 청문회에서도 제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처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입니다. 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그렇게 처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남편으로서의 가능성은 이미 다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직 고검장의 설명입니다. 조수진 부장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네. 나하시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이걸 조국 장관 일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항상 스모킹 건이라고 했던 자산관리 김모 씨가 그러니까요. 네. 증거인멸하고 있다라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아마 저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제출했을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보면 증권사 직원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지 단순 참고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들 본인이 알고 있던 걸 지금 다 검찰에 털어놓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증권사 PB가 계속 스모킹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걸 봐도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그 증거인멸 회의 과정을 봐도 뭔가 정경심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올 걸 대비해서 중요한 자료를 조금 숨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을 치면 거기에 죄명에 들어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을 할 때 범죄의 사실 중대성, 그 다음에 증거인멸 도주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입증이 다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 관련해서. 그럼요. 배종철 소장님, 정리를 해보면 뭐 증거인멸 대책회의든 자택 PC 반출이든 동양대 가서 PC를 가져온 거든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져서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침묵이 약일까 독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론이 불리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이. 그렇다면은 이런 시점과 내용을 볼 때 과연 소극적 방어가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마땅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확인을 해야 됐던 것인가. 근데 이게 영향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녀의 고통이 있죠. 또 5초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있고. 근데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공정과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이 됩니다. 부담이 되죠. 왜? 이게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해명되지 않으면 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돼요. 화이트 칼라, 지금은 조국 장관 지지층, 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왜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지? 이렇게 되면 30, 40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동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일반인이라면은 불리한 증언을 삼가하겠지만 적어도 법무장관이라면 지금 검찰하고의 대결 구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저희 아이들 그 엄마들의 채팅방이라고 하죠. 그 단톡방, 네, 단체방에서는 이번 일련의 조국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 아마 증권사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거의 집사노릇을 했어서요? 경북 영주까지 예. 심야에 서울에서 경북 영주까지 운전도 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남편으로 둔 정경심 교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따라하시면 갑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 일단 조국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조국 장관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